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나스를 보다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 나스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에 SATA 전원 쪽을 더 많은 하드디스크를 꼽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PCI 슬롯에 이런 그래픽 카드를 달아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PCI 슬롯에 NVMe SSD를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댑터에 NVMe 라이저 케이블을 연결하고 다시 NVMe 슬롯을 PCI 슬롯으로 바꿔주는 어댑터를 연결하면 1레인만 연결할 수 있는 채굴용 라이저 카드와 달리 PCI 4레인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으로 사용할 SSD를 장착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뭔가 주렁주렁 선들이 밖으로 많이 나왔네요. 여기 밖으로 뺀 PCI 슬롯에 SSD, SATA 확장 카드, 무선 랜 카드, 레이드 카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까지 원하는 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도록 이런 하드 베이를 달아볼 건데 하나만 달면 뭔가 부족하니까 두 개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 하드베이는 A-레이드 제품으로 자체적으로 레이드 제로와 레이드 1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나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 사용할 OS는 언레이드라는 OS입니다. 주로 나스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도커와 가상 머신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OS예요. OS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물로 USB가 있어요. 이 언레이드에서 사용 가능한 USB와 사용 불가능한 USB가 있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USB가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부팅 USB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부팅 USB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 부팅 USB 만들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15분 넘게 걸리네요. 윈도우 부팅 USB 만들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네요. 이 USB를 나스에 꽂고 다이오스에서 부팅 우선순위로 설정한 다음 부팅하면 이렇게 언레이드로 부팅됩니다. 다시 원래 컴퓨터로 돌아가서 062 제어판에서 보면 이렇게 나스 서버의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IP로 접속하면 나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면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처음 로그인하면 30일 무료 체험 기간을 주는데 이거 알고 보니 15일짜리네요. 그리고 언레이드 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언레이드 서버를 사용할 준비가 끝납니다. 먼저 처음 보이는 대시보드에서 CPU, 메인보드, 메모리 같은 사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는 i5 3570, 메모리는 8GB라고 잘 나오네요. 여기에 아직 어레이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나오니 어레이를 구성해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옆에 있는 메인으로 이동해서 각 디스크에 사용할 디스크를 선택하고 아래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어레이가 구성됩니다. 지금은 하드베이에 하드디스크를 넣지 않고 기본 SSD만 있는 상태예요. 이제 어레이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놀로지에서 공유 폴더라고 할 수 있는 쉐어를 만들겠습니다. 메인 옆에 쉐어에서 애드 쉐어를 누르고 쉐어의 이름을 입력하고 각종 요소를 알맞게 설정하고 애드 쉐어를 클릭하면 쉐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쉐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쉐어를 쉐어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쉐어의 설정값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쉐어에 파일을 올릴 수 있게 설정할게요. 이 쉐어의 SMB 설정에서 엑스포트를 YES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세팅 탭 SMB 설정에서 각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르게 세팅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컴퓨터에서 제어판, 프로그램,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에서 SMB 관련 설정을 모두 활성화합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활성화 진행됩니다. 이제 재부팅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정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랜선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더넷,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으면 와이파이로 들어가서 고급 공유 옵션 변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네트워크 검색과 파일 및 프린터 공유를 모두 켜기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암호화 설정은 그냥 권장 설정으로 해도 돼요. 다음으로 파일 탐색기에서 내 PC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옆에 찾아보기를 누르고 해당 공유 폴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드라이브 문자는 기존 드라이브와 겹치지 않게 마음대로 설정해도 돼요. 이제 다시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해보면 새로운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파일도 잘 업로드되고 대용량 파일도 문제없이 업로드됩니다. 다음으로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웹 DAV를 설정해볼게요. 웹 DAV를 사용하기 위해선 도커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세팅 탭에서 도커 이것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앱스에서 넥스트클라우드를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물론 가상머신에 시놀로지를 설치해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 넥스트클라우드를 사용할게요. 여기서 웹 UI가 기본적으로 443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시놀로지에서 이 포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1을 붙여서 4431번 포트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경로까지 설정해주세요. 이후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도커 탭에서 이 넥스트클라우드를 실행하고 웹 UI로 접속하면 이렇게 경고가 뜨지만 그냥 무시하고 접속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창이 뜨는데 로그인하고 나면 이렇게 넥스트클라우드 웹 UI로 접속이 됩니다. 왼쪽 위에 파일 탭을 누르면 이렇게 공유 폴더들이 뜨는데 원하는 폴더를 선택 후 해당 폴더 옆에 점 3개 오픈 디테일스를 클릭해주세요. 왼쪽 쉐어링 여기서 뷰 올리를 캔 에디트로 바꿔야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공유기 제어판에서 아까 넥스트클라우드에 설정했던 4431번 포트를 포트 포워딩 규칙에 추가해야 합니다. 레이 드라이브에서 주소에 IP를 입력하고 경로에 파일주와 로그인할 때 사용한 ID를 추가해줍니다. 포트는 아까 설정했던 4431번 포트로 하면 됩니다. 계정에 로그인할 때 사용한 ID와 비밀번호로 입력하고 아래 연결을 클릭하면 웹 DAV로 연결 완료됩니다. 아까 캔 에디트로 설정했던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귀여운 동물 사진들이 들어있네요. 웹 DAV로도 정상적으로 파일 업로드 되네요. IP 주소 말고 DDNS로 연결하려면 공유기 제어판에서 DDNS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바로 레이 드라이브 주소에 입력하면 연결이 안됩니다. 해당 주소의 웹브라우저로 접속해봐도 신뢰하지 않는 도메인이라면서 접속이 안되네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쉐어에서 앱데이터 폴더의 SMB 연결을 허용하고 앱데이터 폴더를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로 연결합니다. 넥스트클라우드를 종료한 상태에서 앱데이터 넥스트클라우드 www nextcloud config.php 파일을 찾아서 해당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의 해당 DDNS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 뒤에 포트 번호까지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시 넥스트클라우드를 실행하고 레이 드라이브 주소창에 등록했던 도메인을 입력하면 이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됩니다. 아까 동물 사진들도 다시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언레이드의 가장 재밌는 기능인 가상머신에 윈도우를 설치해볼게요. 세팅 탭에서 VM 기능을 활성화하고 ISO 폴더를 SMB로 연결한 다음 윈도우 ISO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윈도우 ISO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를 설치할 건데 VM 탭에서 Add VM, 윈도우 10을 선택하고 여기서 할당할 CPU 코어를 선택하는데 저는 모든 코어를 선택했습니다. 램 용량은 4기가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여분의 용량을 남겨두지 않고 최대 용량을 선택하면 윈도우 설치가 안되더라고요. 다음으로 머신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그대로 두고 AMD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Q35로 설정해주세요. 메모리를 최대 용량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ISO 파일은 아까 업로드했던 파일로, 드라이버 ISO 파일은 위의 파일로 해주세요. 다음으로 디스크 용량을 설정하고 디스크 타입은 QCOW로 해주세요. 다음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무선 랜카드를 꼽아놨으니 무선 랜카드만 선택할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꺼지네요. 램 용량을 최대 용량으로 설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램 용량을 4기가 정도만 설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러니 정상적으로 설치가 진행되네요. 설치 방법은 기존의 윈도우 설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치 위치를 지정할 때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때 드라이버 로드를 선택해서 찾아보기, CD 드라이브 2, AMD 64, 윈도우 10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됩니다. 드라이버 설치 후 아까 할당했던 120GB의 드라이브가 인식되네요. 이제 이 다음부턴 기존의 윈도우 설치와 다를 거 없이 똑같습니다. 다음 윈도우즈 기본 설정도 똑같습니다. 이제 윈도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필요한 드라이버를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설치해주네요. 엣지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을 재생시켜보니 영상이 잘 재생되네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해도 별 문제없이 재생되네요.
이 윈도우에서 CPU-Z를 통해 사양을 확인해보니 사양 정보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CPU뿐만 아니라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 모두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와요. 또한 CPU 성능도 일반적인 상황일 때보다 30% 정도 낮은 점수가 나오네요. HW 모니터에서도 한정된 정보만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언레이드의 플러그인이나 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언레이드를 GUI로 부팅시키면 언레이드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도 직접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해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단한 웹서핑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 재생도 문제없이 됩니다. 이렇게 나스를 업그레이드를 하니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양을 좀 더 높여 더 성능 좋게 만들어 볼게요.